481페이지의 두 번째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에 거기 매매 효력이라고 하는 말 나왔죠. 예, 거기서부터 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낙선 계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고요. 그럼 재산권 이전을 약정한 건데 매매의 효력과 관련해서 문제는 매매를 했을 때 매매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매 비용입니다. 자, 이 매매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매매 비용을 첫 번째로서 감정평가 비용, 감정평가 비용이 매매 비용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서 측량 비용이 들어갑니다. 측량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계약서 작성 비용입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중개 수수료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지금 매매 비용이 4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하나를 뭔가 집어넣게 되면 시험 문제가 완성되죠? 우리 오지선다잖아요. 그럼 다음 중 매매 비용으로 볼 수 있는 지금 4개 써놨잖아요. 그러면 다음 중 매매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하고 나왔을 때 대표적인 게 등기 비용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등기 비용은 매매 비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니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매매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중요한 건 균분해서 부담한다. 균분.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약법은 법보다 뭐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특약이 우선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법보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특약이 우선한다. 그래서 왜 법보다 특약이 우선한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약법은 뭐라고요?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 뭐다? 소크라테스가 물어봤거든요. 모를 때까지 물어보라고. 근데 내가 임의 규정만 내가 계속 첫째 주 와서부터 계속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관통해야만이 민법이 뚫린단 말이에요. 그냥 어리버리하게 알아놓으면 그냥 듣기만 들었지 써먹질 못한다고요. 시험장 가서. 민법이라는 걸 관통해야 되는데 관통하지 못하는 게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선풍기가 뭐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그럼 틀려버리니까 있으면 강행 규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배제, 특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보다 뭐가 우선한다? 특약이 우선하는 거예요, 계약법은. 그래서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그러니까 요거 감정평가 비용,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중개 수수료 이거를 갖다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는 어느 일방이 부담하도록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예를 든다 그러면 매수인이 이 매매 비용을 다 부담한다라고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법보다 특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균분해야 되는데 균분하지 않고 매매 비용 이거 다 매수인 네가 내라. 이렇게 네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귀하가 부담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단 말이죠. 법보다 특약이 우선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대금 지급과 관련되는 건데 이 부동산을 갖다가 이전하려고 한다. 부동산 이전을 하려고 하면 이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이전하는 데서 뭘 지급한다고요? 대금을 지급한다. 이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이전을 어디서 하죠? 어디서 해? 중개업소에서 하지. 다시 한번 부동산 이전을 어디서 한다고요? 중개업소에서. 그럼 중개업소에서 하면은 대금도 중개업소에서 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생각할라. 아니 부동산을 어떻게 중개업소에서 이전하지? 그 부동산이니까 못 움직이는데. 그럼 내가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은 열쇠를 주면 되는 거고 또 그러지. 우리 그 아파트는 비밀번호로 돼 있는데 그럼 비밀번호 키를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전하는 거야. 뭐 그거. 그러니까 부동산 이전하는 데서 뭐도 준다고요? 대금도 같이 주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481페이지에 거기 재산권 이전 의무에 568조를 한번 보세요. 그 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별도의 매도인에게 뭘 한다고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대금 지급과 그 다음에 부동산 이전은 이것은 쌍무계약이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 쌍무계약은 동시이행. 그리고 거기 디귿번 관습이 없으면 뭐 한다고요? 동시이행에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쌍무계약이니까. 자 넘어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동그라미에 보니까 482페이지 2번 동그라미에 587조 과실의 귀속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과실에 대해서 했는데 이 과실은 잘못이 아니라 과실은 열매라 그랬는데 이 열매가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했어요. 어떻게 세 가지 있다고 했을까?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민법 전체가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그래서 과실이라 그러면 종류가 세 개, 이 열매는 세 개다. 어떻게 세 개라고요?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여기서 법정과실이 문제인데 그 법정과실이라는 것은 이자, 월세, 차임, 지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 한다고요? 법정과실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과실이 지금 대금 지급 전, 대금 지급 전까 여기서 대금은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금 지급 전까지는 누구에게 기속되냐면 매도인에게 기속돼요. 대금 지급 이후는 매수인에게 기속돼요. 자, 그럼 여기서 대금 지급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그랬는데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하고 난 이후 계약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이 등기 이전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나왔어요. 다시 천천히 낼게요. 계약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과 동시에 이전하여야 한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계약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이 등기 이전과 동시에 이전해야 된다. 아닙니다. 계약금은 대금이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계약금은 뭐가 아니라고요? 대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한 이후서부터 해서 등기 이전 시까지 과실은 매도인 거란 말이에요. 누구 거라고요? 매도인 거예요. 등기 언제 넘겨주죠? 잔금 칠 때 넣었잖아요. 언제 친다고요? 잔금 칠 때. 그럼 잔금 칠 때까지가 대금 이전 전에 해당되니까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잖아요. 매수인한테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그럼 매도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이후서부터 계약 시서부터 해서 그 등기 이전 시까지의 과실은 매도인이 등기 이전 시에 함께 과실을 인도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 과실은 누구 거라고요? 매도인 거예요. 매도인 거. 그래서 대금, 잔금을 쳤냐 안 쳤냐로 그래서 과실 수거는 잔금 쳤냐 안 쳤냐, 대금을 다 지급했냐 안 했냐로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거기 조문 587조를 봐요. 조문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특정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게 원칙이란 말이죠. 예. 매수인은 목적물에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잔금을 안 쳤는데 부동산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잔금을 안 쳤는데 부동산이 넘어오면 그 부동산이 넘어온 날로부터 뭘 줘야 된다고요? 이자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8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대금 지급 기한이라는데 동일 기한이 있는 것을 추정한다. 자, 예를 들어 잠깐만 보세요. 지금 대금 지급일이 만약에 계약을 갖다가 5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5월 16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잔금을 치기로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잔금 지급일, 그럼 계약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는 동일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양쪽 다 동일한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 때까지 이자를 안 줘도 되니까 기한 이익이 있는 것이고, 매도인은 거기서 계약일로부터 잔금 지급할 때까지 과실을 누가 딴다 그랬어요? 매도인이 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 양쪽 다 뭐가 있다고요? 기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된다라고 하는 건 반대 특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정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거기 585조 조문 볼게요. 동일 기한의 추정이다.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 데는 상대방도 동일한 의무이행 기간, 상대방이 의무이행에 대해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요? 추정된다.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자 승소 586조 매매 목적물은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인도 장소. 그 인도 장소가 어디라고요? 부동산 사무실, 중개 사무실이에요. 중개 사무소가 부동산 인도 장소예요. 부동산 인도 장소에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또는 등기 넘겨받으면 뭐도 친다고요? 대금도 친다. 중개 사무소, 부동산 인도 장소에서 대금도 지급하라. 이런 소리예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4페이지입니다. 484페이지 거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왜냐하면 실무상으로도 중요해요. 시험도 중요하고 실무상으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사고 팔았는데 그 부동산에서 비가 샌다, 물이 샌다, 뭐 균열이 생겼다 이러면서 계속 시비를 해. 근데 문제는 매도인은 팔고 떠났죠. 다시 한번 매도인은 팔고 떠났죠. 매수인은 들어왔죠. 중개업소는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계속 쫓아와가지고 중개업소를 괴롭혀. 물이 샌다, 균열이 생겼다. 그러면서 계속 중개업소는 계속. 근데 매도인은 떠나고 없어 지금. 이래가지고 그 담보 책임에 대해서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게 담보 책임에 관한 부분이. 자, 봅시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적 책임이고 법정 책임입니다. 법정 책임이고 그다음에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매도인한테 잘못이 없어도 뭐 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법정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면책 특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면책 특약. 자, 우리 이 민법은 말이죠. 대전제가 뭐가 대전제가 된 거냐면 공평의 원리가 대전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민법의 대전제는 뭐가 전제된 거라고요? 공평의 원리. 그러면 매도인이 부동산을 팔아놓고서는 면책을 하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되냐? 대금 감액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면책 특약을 하려 그러면은 고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면책 특약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고지해야 돼요. 우리 부동산에 어디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하자가 있는 부분은 싸게 해줄게. 그래야 공평하죠. 아, 시가가 100인데 하자가 있는 물건이면 아니 하다못해 그 야채 과일도 흠이 있으면 싸게 해주고 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뭐 2개 줄게 3개 줄게 해서 그냥 같이 주지 그냥 제가 안 받는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하자가 있으면 깎아야지. 그러니까 고지를 면책 특약을 하려고 그러면 고지하지 않은 것은 면책이 되질 않아요. 면책할 수 있어. 근데 면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고지해야 돼요. 우리 부동산에 어디 하자가 있다 고지를 해야 돼요.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지해서 어디 하자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하자 부분은 감액을 해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그러니까 대원리, 공평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면책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고지하지 않은 부분까지 면책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지하지 않은 부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고지했으면 당연히 대금 감액해야 된다. 그래야 공평하다. 자,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이면서 무과실을 권유한다. 이거예요. 선이 무과실. 그래서 선이 무과실에 해당되는 이 매수인이 요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주장하는 건데 이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약을 해지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 해지하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가리켜요. 줄여서 손해배라고 부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줄여서 세 가지. 뭐라고 한다고요? 손해배. 손이 뭐라고요? 손해배상 청구. 두 번째 계약 해제. 그다음 세 번째 대금 감액. 깎아달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고요?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담보 책임.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담보 책임을 어디서 발생한다 그랬어요? 좋았어. 유상계약에서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유상계약. 아까 칠판에 써드렸습니다. 유상계약에서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보려 그래요. 자, 일단은 권리에 대한 하자인가.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하자인가. 자, 권리에 대한 하자인지 물건에 대한 하자인지 이걸 갖다가 보자라는 겁니다. 경매를 했는데 소유권이 안 넘어온다 또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권리에 대한 하자입니다. 다시 경매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다, 지상권 이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에 속한다고요? 권리에 대한 하자다. 권리에 대한 하자. 토지를 경매받았는데 경매받은 목적은 그 토지 위에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토지를 경매받았는데 그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더라.
이것은 권리에 대한 하자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자, 맞아 틀리다. 토지를 경매받았는데 그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물건에 대한 하자입니다. 조금 전에 경매받았는데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거나 지상권이 넘어오지 않으면 권리에 대한 하자라 그랬죠. 소유권도 권리고 지상권도 권리예요. 전세권도 권리고 그런 것이 이전이 경매받았는데 그게 안 이전되면 권리에 대한 하자의 문제예요. 근데 토지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그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 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물건에 대한 하자지 권리에 대한 하자는 아니에요. 왜? 소유권 넘어왔으니까. 토지 소유권 넘어왔네. 거기 넘어온 토지에다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 안 나오는 건 물건에 대한 하자지 권리에 대한 하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시험 문제를 자꾸 놓쳐요. 권리에 대한 하자인가? 물건에 대한 하자인가?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하자다 법칙이면 누가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묻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고요?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의면서 무과실이다. 선의의 그 선의가 뭐야? 모른다. 뭘 모르는 걸까? 하자. 그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샀다는 겁니다. 그게 선의예요. 근데 무과실. 무과실은 뭐야?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다시. 선의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요. 그게 선의 무과실이에요. 그랬을 때 그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손해대를 요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계약해제, 대행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담보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때 요구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법에서는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선의면서 무과실인 매수인에게는 손해대, 손해배상, 계약해제, 대금감액 세 개를 다 요구하는데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악이라는 건 뭐예요? 알고 있다.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샀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담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책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정리할 테니까 잘 정리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요긴하게 써먹읍시다. 저 손에 이를 때 전에 재수 없다. 자, 요거는 악의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악의의 매수인도 뭘 인정하느냐 그랬더니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에서 이걸 가저가 경매라고 부르는데 가저가 경매. 자, 그러면 이 가라는 게 뭐냐면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자, 가가 어떤 거라고요? 가등기. 그 다음에 이건 저당권, 그 다음에 가압류입니다. 자, 다시. 앞에 가가 뭐라고요? 가등기. 저당권, 가압류, 경매가 진행됐다. 그래서 이걸 가저가 경매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가저가 경매. 가저가 경매에 의해서 권리를 잃었다 이거예요. 권리를 잃은 사람이 악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애올 때 저 손에 그다음에 일은 뭐냐면 일부 타인 권리입니다. 다시 일이 뭐라고요? 일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였을 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부 타인 권리와 관련해 가지고 사례를 잠깐만 봐드릴게요. 일부 타인 권리가 어떤 게 지금 일부 타인 권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인데 갑이 이 지분이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갑이 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이 토지를 갖다가 병한테 다 팔아버렸습니다. 전부. 그러면 지금 병 입장에서는 이 토지의 권리 중에서 일부가 지금 남의 거죠. 갑이 전부 이 토지 전체를 다 팔았는데 2분의 1은 거는 갑의 지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2분의 1은 너의 지분 걸로 지금 가지고 왔잖아요. 병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일부 타인 권리란 말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일부 타인 권리. 그래서 병 입장에서는 갑이 전부 다 팔았는데 이 토지 전체를 다 팔았는데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을의 지분 2분의 1은 일부 타인 권리에 해당된다. 근데 그걸 사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뭐 있다고요?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악의. 그랬을 때 뭘 요구할 수 있다고요? 대금 감액. 저기 대금 감액. 대가 뭐라고요? 대금 감액. 대금 감액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더라도 악이라 하더라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대금 감액. 대금 감액. 여기죠. 대금 감액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뭐냐면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뭐라고요? 전부 타인 권리. 전부 타인 권리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자, A의 부동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A의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매매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동산은 갑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갑의 거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 거라고요? A 거잖아요. A 거를 갑이 지금 매매로 팔았다니까 지금 을한테.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갑의 것이 아니니까 A 거니까 전부 타인 권리가 되는 거. 이해됐나요? 네. 이게 뭐가 된다고요? 전부 타인 권리예요. 자, 민법 총칙에서 배웠을 텐데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지금 갑이 남의 부동산 팔아먹었네. 사법상 효력은 뭐다? 유효다. 이요. 그러면 갑과 을이 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잔금 지급일을 6월 1일로 했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라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인데 언제까지 유효다? 잔금 지급일까지 유효해요. 그러면 갑은 A한테서 이 부동산 사다가 6월 1일 날 넘겨주기만 하면 되죠. 아무리 남의 거라 하더라도 잔금 지급일까지 사다가 넘겨주기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6월 1일 날 못 넘겨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못 넘겨주면 뭐가 발생한다? 배웠잖아. 저기 담보 책임이라고. 뭐가 발생한다고요?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이게 유상계약이니까. 그게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을이 악이란 말이죠. 악이가 뭐야? 알고 있다. 그랬다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다고요? 전부 타인 권리라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을 갖다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거든. 전부 타인 권리라도 악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단 말이야. 있다. 자, 그 다음에 제한물권인데 제한물권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두 개를 묶어서 제한물권이라 그래요. 자, 다시 말합니다. 제한물권은 크게 두 가지를 묶어서 얘기를 해요. 뭐하고? 용익물권,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뭐예요? 유저질. 너 저질이지? 유저질. 저질. 당신 저질이지. 유저질. 유치권, 저당권, 질권.
그래서 담보 물건인데 그 용익 물건하고 담보 물건하고 두 개를 묶어서 뭘 한다고요? 제한 물건이라고 한다. 제한 물건. 자, 이 제한 물건에 해당되는 지상권, 지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등기돼 있나요? 물건이기 때문에 제한 물건이니까 등기돼 있다 없다? 되어 있어요. 등기되어 있다고. 나 그거 모르는데 등기돼 있는지 모르는데 그건 네 잘못이고. 왜 네 잘못이에요? 등기되어 있다는 것은 만방의 공시가 된 건데 등기부 안 떼어본 것은 귀하의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악의로 가는 거야. 내가 알았든 몰랐든 등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도 뭐가 된다고요? 악이에요. 등기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물건 그다음에 수는 뭐냐면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이에요. 수가 뭐라고요? 수량 부족, 면적 부족입니다. 그러면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 봐, 여기. 악이니까 알았네.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이라는 사실을 뭐 한다? 알았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나타났기 때문에 알았고 수량 부족, 면적 부족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는다.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보호되지 않는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원에 대해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소원에 대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저 소원에 이를 때 전에 재수 없다 이렇게 암기할 겁니다. 자, 한 번로 보다 시작. 저 소원에 이를 때 전에 재수 없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특례다? 악의의 매수인. 원래는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적용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악의한테도 인정되는 예외가 몇 개 있더라. 근데 이게 시험 문제더라 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주로 정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받고 선의의 매수인이다. 이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전부 모두 있단 말이죠. 자, 모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대가 다 있다 이 뜻이에요. 소원이 뭐라고 했어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자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모두 있으니까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에 관한 지문을 채워주는 역할만 하지 그게 정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의한테는 다 있으니까 물어봐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은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문을 채워주기는 하더라도 정답이 되지는 않는다. 정답은 어디서 된다고요? 악의의 매수인이지만 예외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뭐냐? 원래는 인정 안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걸린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이 적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권리에 대한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없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제척기간은 뭐라고요? 시효에 대해서 중단과 정지가 없다. 자, 만약에 이걸 두 가지로 선의하고 악의하고 두 개로 나누게 되는데 선의였을 때는 안날 뭘 알았을까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안날. 중요한 건 안날입니다. 안날을 다른 말을 얘기해서 발견한 날입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 그래서 1년 내 행사하는데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안날, 발견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악이다. 악의는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악의는 계약일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제척 기간에 대해서 선의와 악의의 기간이
다르게 돼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하자. 이 물건에 대한 하자인데 물건이 이것은 종류물과 특정물로 나눠지는데 특정물일 수도 있고 종류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한 하자는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물건에 대한 하자는 언제까지 행사라고요?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 물건에 대한 하자는 6개월 내에 행사하라. 그게 특정물일 수도 있고 종류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시 연제구 거제리라고 해요. 거제동이라고 해요. 거제리라고 해요. 거제동이라고 그래야 돼요. 거제동이라고 그래야겠지? 거제동 139. 그러면 연제구 거제동 139라고 하는 토지는 대한민국에 여러 개가 있습니까? 하나만 있습니까?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정물이라고 해요. 이해됐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번이 표시된 것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특정물이에요. 그러면 종류물이다. 종류물이면 저 쌀 가게 가니까 쌀 20kg짜리가 주르륵 쌓여져 있어요. 그중에 쌀 한 포, 그건 종류물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청가산에 가니까 수박이 한 20개 이렇게 덩어리로 쌓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건 뭐라고 하면 종류물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건에 대한 하자는 언제까지 행사하라고요? 6개월 내에 행사하라. 반면에 권리에 대한 하자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1년. 단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그렇게 권리에 대한 하자. 그래서 1년은 1년인데 너무 1년을 크게 보지 말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선의와 악이었을 때 기간이 출발일이 다르다. 이거는 계약하고 한참 뒤에 알았다는 거고 이거는 알았건 몰랐건 카운트를 할 때 뭘로부터 카운트한다?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카운트를 한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어마어마한 양이 쓰여져 있는데 그거 쳐다보다가 질식사했다는. 자, 프린트물 봅니다. 자, 04번 보겠습니다. 04번. 권리의 전부가 메일 정리 노트입니다. 메일 정리 노트 04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 소유이므로 슬러시 자릅니다. 타인 소유다. 전부할 때 전 동그라미.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슬러시 자릅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전부 타인 권리라고 하나요? 네. 앞에 시작이 뭐라고요? 전부 타인 소유. 전부 타인 전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슬러시 자릅니다. 선의는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까? 네. 잠깐만 고민하지 마세요. 선의는 손해대가 다 있다. 뭐가 있다고요? 손해대 모두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한테 뭐 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선의는 손해대 뭐라고 써놨어요? 모두 있다. 그러니까 선의한테 뭐 있다 그러면 의심하지 마세요.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악의 박스.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가 불가하다. 자, 맞아들이라. 여기 봐요. 전부 타인 권리했을 때 악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있다잖아요. 악일 때 전부 타인 권리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뭐가 됐어요? X잖아요. 잠깐만. 이거를 써먹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10번 이상을 써서 내 머릿속에 완전히 넣어서 공깃돌을 이렇게 하듯이 아주 몸에 체득을 시켜야 돼. 그래야 이걸 갖다가 0.5초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저 손에 이럴 때 이거 한참 하다 보면 이게 날 샌다 이 말이야. 날 새. 정치는 수가 있어. 많이 써가지고 완전히 내 걸로 체독화 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05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의 1동그라미 일부가 타인 권리에 속하여 슬러시 자릅니다. 일부 타인 권리네요.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슬러시. 매수인은 그 부분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봐, 여기. 1대.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 악이라 하더라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문제는 거기 05번이 선인지 악인지 안 줬죠? 선이한테는 모두 있으니까 대금 감액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선이한테는 대금 감액이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선이 악의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일부 타인 권리도 대금 감액이 있고 선이는 당연히 있으니까 논할 필요가 없다. 그게 선이 악의를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모두 다 있으니까 대금 감액이. 일부 타인 권리든 일부 타인 권리의 선이든 악의는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5가 됐다. 자, 06번. 권리의 일부가 1동그라미 타인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선의 매수인만 대금 감액 청구 가능하다. 5대 X다. 조금 전에 일부 타인 권리에 대해서 악의일자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X. 자, 그 다음에 7번. 저당권자, 저동그라미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그럼 권리를 잃었다는 건데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선의한테는 다 있다 그랬나요? 선의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악의만 따지면 돼. 선의는 다 있다 그랬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악의한테 계약 해제권이 있냐는 겁니다. 있다 없다? 자, 여기 봐. 저가 여기 있잖아. 저. 그럼 가져가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악의를 하더라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 지금 저당권 그러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네. 자, 보충학습법 갑니다. 보충학습 관련해서 03번 들어가는데 30초 드립니다. 자, 0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 틀렸습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자, 1번부터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 권리에 속한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봐요. 전부 타인 권리였을 때 뭐만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계약 해지권만 있지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다. 전해. 뭐라고요? 전해. 계약 해지권밖에 없네. 손해배상 청구권 없잖아요. 전해. 자, 그래서 X.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맞다. 계약 해지는 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없으니까 맞고. 두 번째. 매매 목적 권리가 전부 타인이다. 전동그라미 전부 타인 권리에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면 배상액인 이익의 상당형이다. 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법리는 이행이익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행이익.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겁니다. 이행이익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신뢰이익입니다. 다시 한번 이행이익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신뢰이익.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건데 고맙게도 신뢰이익 배상은 민법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손해배상이 신뢰이익으로 되어 있는 건 딱 한 번밖에 없다. 어디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기서만 신뢰이익 배상 한 번 딱 나오고 전부 다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뭘 물어주는 거라고요?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민법에서 나오면 그게 총칙이냐 물권이냐 채권이냐 민사특별법이냐 불문하고 전부 다 뭘 물어준다고요? 이행이익을 물어주는 거예요. 이행이익. 근데 예외가 딱 한 번 있다. 너무나 고마워. 하나밖에 없어. 어디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여기만 유일하게 물어야 됐다.
신뢰이익 배상이라고 돼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 신뢰이익 배상, 손해배상액이 신뢰이익 배상으로 돼 있다. 거기 하나만 예외다. 나머지는 다 뭐를 물어준다고요? 이행이익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리를 딱딱딱 해놓으면 문제가 급속도로 빨리 풀리고 틀릴래야 틀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고득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손해배상 책임을 이번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면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이익 상당액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뢰이익 상당액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적용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 목적 권리가 일부 타인 권리다. 1 동그라미 일부 타인 권리가 선의의 매수인이다.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된다. 자, 선의는 1년인데 계약일이에요? 안날이에요? 안날로부터잖아요. 선의는 안날. 근데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일 틀렸잖아요. 물론 1년은 맞아. 1년은 맞지만 안날로부터 1년이냐? 계약일로부터 1년이냐? 근데 시험 문제가 계약한 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선의니까 1년은 1년인데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날. 그래서 3번이 틀렸단 말이에요. 뭐 이런 걸 다 주고 그랬어. 거저구만 거저.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공포스러워. 이게 이 담보 책임이 엄청 공포스러운데요. 여기가 공부해본 사람은 담보 책임은 두렵다. 근데 두려움을 엄청나게 많이 떨쳐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하자 유무는 계약 성립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량을 지정한 매매. 자, 수량을 지정했다는 말은 토지 100평, 200평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수량 지정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수량 지정이 뭐라고요? 100평, 200평, 34평 이렇게 된 걸 수량 지정 매매라 그래요. 토지는 평으로 팔아요. 몇 평 이렇게. 그러니까 수량 지정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 목적물인 특정물. 잠깐만. 토지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나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 수 많다 그럼 큰일 나는 거야. 필지 번호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수 많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토지는 뭐라 그랬다고요? 특정물. 토지 특정물이에요. 자, 그래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 당사자가 목적물인 특정물, 토지를 갖다가 일정 수량, 100평, 200평,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안을 두고 대금도 수량. 그러면 평당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 평당 가격으로 계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금도 수량, 한 평, 두 평, 세 평, 100평, 200평, 300평 평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받고 쉬었다가 와서 499페이지에 환매서부터 시작을 합니다.